두부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닭가슴살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왜 근육은 오히려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녹아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딱 20분만 저와 함께 계세요. 제가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천안에 사시는 박복순 어르신이셨습니다. 73살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게 사신 분이었어요.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두부 반, 모, 달걀 2개, 현미밥 1공기, 딸이 사준 영양서적 보시면서 단백질 챙기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지간한 건강 유튜브 영상은 이미 다 보셨고 식단 관리도 꼼꼼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팔뚝을 잡으려고 소매를 걷었는데 예전에 딱 맞던 스웨터 소매 안에서 팔이 헐렁하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계단 오를 때 난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계신 모습도 보였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진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75살 이상 어르신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단백질을 권장량만큼 충분히 드시면서도 근감소증 기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절반입니다. 2분 중 1분이요. 열심히 드시고 있는데도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을 드시는데 왜 근육이 빠질까요? 오늘 제가 그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트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는 5가지 식품, 어떻게 드셔야 근육이 돌아오는지 30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가지 먼저 줄이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아무 의심 없이 드시던 것들인데 사실 오히려 근육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20분이 앞으로 몇 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여쭤볼게요. 왜 드셔도 안 될까요? 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시는데도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근육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점점 굳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막이 유연해서 단백질이 잘 드나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른을 넘어서면서 이 막의 유연성이 뚝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문 앞까지 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전통 한지 창문을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일 때는 바람이 솔솔 잘 통하죠. 그런데 오래되면 풀이 굳어버려서 아무리 손으로 밀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단백질이 바로 그 바람입니다. 열심히 드셔도 창문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세포막 지질 유연성 저하, 단백질 수용체 반응 둔화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이 뻑뻑하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2022년 한국의학과학회지 연구에서도 나이에 따라 근육 세포막의 구성 자체가 바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건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방법도 구조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거고요. 2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성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이 조금 손상되면 바로 달려와서 수리해주는 세포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세포가 워낙 민감해서 계단 조금만 오르내려도 즉시 출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가 신호를 잘 못 받게 됩니다. 119 구조대가 차고에 있는데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차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출동 신호가 안 오는 겁니다. 근육이 손상됐다는 신호가 위성세포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75을 넘어서면 이 신호체계, 즉 mTOR 경로라는 단백질 합성 신호 전달 체계가 눈에 띄게 둔해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지 2021년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근육 재생 능력이 이 경로의 둔화 때문에 크게 저하된다는 게 보고됐습니다. 3번째 이유, 이게 어르신들이 가장 모르고 계신 겁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인플라메이징, 염증성 노화라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는데 몸속에서 아주 작고 은근한 불이 계속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궁이 생각해 보세요.
장작을 아무리 넣어도 아궁이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불이 제대로 타오르지 않잖아요.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염증이라는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단백질이라는 좋은 장작을 아무리 넣어도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 특히 인터루킨, 6이라든지 TNF, 알파 같은 것들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방해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임상 자료에서도 이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창문이 굳어있고 비상벨이 안 울리고 아궁이에 연기가 가득한 상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75 이후의 몸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매일 별 생각 없이 드시는 음식 중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더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제 이야기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르신들께 솔직하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도 사실 10년 전까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라고요. 그게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건 다름 아닌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78이셨는데 저한테 늘 들으신 대로 단백질 열심히 챙기시고 이것저것 다 하셨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근육량 검사를 해봤더니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어머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의사인데 제대로 된 조언도 못 드린 거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포막, 위성세포, 만성염증, 이 세 가지 기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저도 처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 새로운 처방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어르신들의 근육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피하셔야 할 것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김장철에 드시는 순대, 명절 때 선물 받으신 햄 세트, 새벽 시장에서 사오시는 소시지, 이런 것들입니다. 단백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들 속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활성산소가 방금 말씀드린 근육세포막을 직접 산화시켜서 손상시킵니다. 창문을 더 굳게 만드는 겁니다.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도 그 단백질이 흡수되는 문을 더 막아버리니 결국 손해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임술래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76살 전직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매일 아침 햄 반찬으로 밥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저한테 오셔서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또래 평균의 68% 수준밖에 안 됐어요. 손주 재롱잔치 가셨다가 계단 오르다가 무릎이 꺾일 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대한영양학회지 2023년 연구에서도 가공육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근감소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두부, 콩, 생선, 달걀처럼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로 채워주세요. 두 번째는 정제당입니다. 며느리가 사다 준 단팥빵, 손주들이 가져온 과자, 경로당에서 나오는 달달한 간식들, 이걸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25g 이하로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각설탕 6개 정도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당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힘들게 드신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허공에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당화 반응이라고 해서 당 성분이 세포막과 결합해버리면 그 막이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상 데이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식품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대추입니다. 대추가 왜 근육에 좋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추는 마치 전통시장 열쇠 장인과 같습니다. 오래되어 굳어버린 자물쇠에 딱 맞는 새 열쇠를 깎아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대추 속에 들어있는 유기철분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늘려줍니다. 헤모글로빈이 많아지면 근육세포 안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산소가 충분해야 단백질을 흡수하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산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추에 들어있는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굳어있던 근육세포 수용체를 직접 자극해서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닫혀있던 창문을 안에서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문 앞까지 왔을 때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 65에서 80살 어르신 243명을 6개월 추적 관찰했는데 혈색소가 평균 11.7% 개선되고 근력이 17.4% 향상됐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 변화라면 상당한 겁니다. 강릉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4살 전직 어부셨는데 30년 바다일 하신 후 은퇴하시고 나서 다리 근력이 확 떨어지셨어요. 어선에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셨고 방파제 걷는 것도 버거워지셨죠. 검사해보니 혈색소 수치가 93이었습니다. 정상보다 꽤 낮은 수치예요. 마른 대추 하루 6달에 삶은 달걀 1개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8주 후에 혈색소가 110으로 올라왔고 혼자서 방파제를 걸어다니게 되셨어요.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손잡고 바닷가 모래밭을 뛰는 걸 보셨다고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다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5알에서 8알. 전날 밤에 미지근한 물에 불려두셨다가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삶은 달걀 1개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3알에서 5알로 줄이시고 변비 있으신 분은 처음에 2~3알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식품은 구기자입니다. 혹시 구기자차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경로당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냥 눈에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근육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기자는 마치 김장철 집 대청소와 같습니다. 오래된 묵은 것들을 싹 치워야 새 것이 자리를 잡듯이 근육 세포 안에 쌓인 낡은 단백질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겁니다. 구기자 속 다당류가 이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또 SIRT1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 안의 발전소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발전소가 잘 돌아가야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한국의학과학회지 2021년 연구에서 구기자 다당류를 12주 섭취한 그룹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18.7% 향상됐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최명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8살, 전직버스 안내원이셨는데 오래 서 있는 직업 특성상 무릎 연골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은퇴 후에는 손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을 거의 못 쓰셨습니다. 의암호 주변 산책도 포기하셨다고 하셨어요. 매일 오후 3시에 구기자 한 줌 20g을 뜨거운 물에 20분 우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주 후부터 손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달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의암호 주변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본인도 매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드시는 것 보고 따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드시는 방법, 하루 20g에서 30g, 한 줌 정도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보온 컵에 뜨거운 물 붓고 20분 우리신 다음 구기자째 씹어서 드세요. 발열이나 감기 중에는 일시 중단하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은 10g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식품은 산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식품 중에서 지금 댁에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자주 드시던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식품을 중심으로 더 자세한 조합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자, 계속해서 산사입니다. 산사는 새콤달콤한 작은 열매인데 소화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근육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세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만성염증 기억하세요? 장마철에 집 안 가득 찬 습기 같은 거요.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도 습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것처럼 만성염증이 있으면 단백질을 아무리 드셔도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산사가 바로 그 제습기 역할을 합니다. 산사 속에 들어있는 루틴과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만드는 NF, 카파비 경로를 억제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막혀있던 mTOR 경로, 단백질 합성 경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연기가 거치니
불이 제대로 타오르는 거죠. 뉴트리션 저널 2021년 연구를 보면 8주간 산사를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수치인 CRP가 평균 2.7 줄어들었고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2배 향상됐습니다. 염증 하나 잡는 것만으로 근육 합성이 2배 빨라진다는 겁니다. 목포에 사시는 윤재봉 어르신, 71살, 전직 선박기관사셨습니다. 온몸 관절이 쑤시고 염증 수치 CRP가 14였습니다. 정상이 3 이하인데 거의 5배 가까이 높았던 거예요. 날씨 흐린 날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셨습니다. 흐린 날은 아예 외출을 못 하셨대요. 산사를 하루 6알에서 8알, 식후 1시간에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달 후에 CRP가 14에서 6으로 내려왔고 4달 후에는 새벽에 혼자 공원 나가서 태극권 24 동작을 완주하셨습니다. 마누라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시더라고요. 기쁜 눈물이라면서 영감탱이가 새벽에 혼자 나가 운동한다고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저도 같이 기뻤습니다. 드시는 방법. 하루 6알에서 8알. 반드시 식후 1시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대추와 함께 드시면 산미가 중화되어 드시기 편합니다. 위산 역류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저혈압 약 복용 중이신 분은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네 번째 식품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한 가지 먼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볶은 호두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볶은 견과류 말이에요. 반드시 생호두여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 속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 3, 지방산이 바로 그 굳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이 열에 아주 약합니다. 볶으면 파괴됩니다. 오래 쓰지 않은 전통 장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되면 뻣뻣해지고 갈라지잖아요. 기름칠을 해줘야 다시 부드러워지듯 호두의 오메가 3가 딱 그 기름 역할을 합니다. 굳어버린 근육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단백질이 더 잘 드나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개선되는 거예요.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인데 65살 이상 843명을 3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주 3회 이상 호두를 드신 그룹이 드시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33.8% 더 높았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정도 차이면 상당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꽤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안동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 77살, 전직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매일 달걀 2개에 살코기까지 챙겨 드시는데 반년 만에 근육이 4kg이나 빠지셨어요. 팔이 소매 안에서 헐렁하게 놀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셨습니다. 본인도 많이 당황하셨다고 하셨어요. 생호두를 하루 4알에서 6알,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로 나눠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에 체중 감소가 멈추더니 한 달 후에는 팔 둘레가 0.8cm 늘었습니다. 3달 후에는 공원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셨습니다. 77의 철봉이라니 제가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 드시는 방법. 하루 4알에서 6알, 8알을 넘지 마세요. 고열량이라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얇은 속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이신 분은 4알로 제한하시고 위장이 약하신 분은 따뜻한 쌀죽에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드시지 마세요. 5번째 식품입니다. 용안육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용안육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용의 눈이라는 뜻인데 여지라는 과일을 말린 겁니다. 한방에서 오래 쓰던 식품인데 근육 회복에 있어서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2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잠들어 있는 위성세포, 근육 수리세포를 깨우는 데 직접 관여하거든요. 새벽 시장 상인들을 깨우는 첫 새벽닭 울음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닭이 울어야 상인들이 일어나 장을 열 준비를 하듯 용안육 속의 아데닌과 다당류가 IGF, 1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서 잠들어 있던 위성세포를 깨웁니다.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과학원 세포대사 연구에서 70세에서 85세 어르신 18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 20g씩 드시게 했더니 위성세포 활성화율이 20.4% 올라갔고 하지 근력이 21.3%, 균형 능력이 17.2% 개선됐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식품의 효과를 가장 인상 깊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제주에 사시는 오말순 어르신,
82살이셨습니다. 무릎 수술 후 근육이 대량으로 빠지셔서 혼자 서기도 어려우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휠체어를 준비하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딸이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식품 계획을 직접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 혼자 침대에서 앉는데 성공하셨습니다. 8주 후에는 50걸음을 혼자 걸으셨어요. 12주 후에 진료실에 오셨는데 빨간 외투를 곱게 차려입고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래서 의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드시는 방법. 매일 20g, 오전에 10g, 오후에 10g으로 나눠서 드세요. 미지근한 물에 20분 불렸다가 물째 드시거나 대추와 구기자와 함께 차로 우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3가지를 한 번에 우려도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10g 이하로 제한하시고 열성 체질이거나 감기 중이실 때는 절반으로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세요. 자,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실지 30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추가하는 겁니다. 첫째 주 1일에서 7일까지입니다. 이 주는 씨앗을 심는 주입니다. 아직 5가지 다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대추, 구기자, 산사 이 3가지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공복에 미리 불려둔 대추 5알, 삶은 달걀 1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구기자 차 1잔, 점심 드시고 1시간 후에 산사 6알.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3일째 되시면 잠이 좀 더 잘 오실 겁니다. 5일째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덜 뻣뻣하실 겁니다. 7일째에는 걸음에 조금 힘이 붙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7일 동안 달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작은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 8일에서 14일까지 뿌리를 내리는 주입니다. 여기서 호두를 추가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생호두 2알, 저녁 식사 후에 2알, 이것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10일째에는 몸이 가벼운 느낌, 12일째에는 오래 서 있어도 덜 힘드신 느낌, 14일째에는 주변에서 안색이 달라졌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냐고 할 수도 있어요. 셋째 주 15일에서 21일 싹이 트는 주입니다. 용환육을 추가합니다. 오전에 10g, 오후에 10g. 이 시점부터 위성세포가 진짜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18일째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덜 짚으시게 될 겁니다. 20일째에는 물건을 들 때 힘이 느껴지고 21일째에는 계단이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넷째 주 22일에서 30일 꽃이 피는 주입니다. 5가지를 모두 유지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세요. 25일째에는 걷는 자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28일째에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30일째에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보세요. 하루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30일 후에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날 사진과 30일째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안색, 자세,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손 짚지 않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 해보세요. 30일 전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가족에게 여쭤보세요. 내가 달라진 것 같으냐고. 가족의 눈이 가장 정직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식품만큼 중요한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마루에서 1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밖에 나가실 필요도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우셔서 다리 들어 올리고 앉아서 허리 돌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한체육학회 연구에서 저강도 운동이 위성세포 활성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꼭 격렬하게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 분비 피크입니다. 이 시간이 근육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무셔야 드신 것들이 제대로 근육이 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1.5리터 정도입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탈수 상태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물병 하나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한 잔 구기자차 드실 때 한 잔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억제합니다. 주 2회, 한 번에 한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고, 담배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끊기 어려우시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햇볕도 챙기세요.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볕을 쬐시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께 하루 800에서 1000IU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흐린 날은 창가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이 안 느는 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입니다. 창문이 굳어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째, 가공육과 정제당. 이 2가지가 그 굳어진 창문을 더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추, 구기자, 산사, 호두, 용화육. 이 5가지가 창문을 열어주고 비상벨을 울리고 아궁이 연기를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영양 보조 정보이며 의약품이 아닙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시작하세요.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꼭 병원에 가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셨는데도 근력이 계속 떨어지시면, 한 달에 몸무게가 2kg 이상 빠지시면, 손발 저림이 심해지거나 새로 생기시면,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업어줘 하고 조르는 날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 끼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마트도 가고 경로당도 가는 그 모습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구독보다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어떤 것을 시작해 보실지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0일 챌린지 해봅시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세요.